요즘에는 말이에요, 해외 주식을 24시간 동안 언제든지 시차 없이 할 수 있어요. 진짜? 나무증권. 지난해 9월 역대급 IPO를 거치며 나스닥에 상장한 암은 반도체 업계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기업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암은 직접 반도체를 만들지 않는 반도체 기업이에요. 대신 암은 자사의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반도체 설계 기업들에게 라이선스를 판매하고 실제 칩 판매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 방법으로 매출을 올리죠. 이 기업이 팹리스들의 팹리스라는 별명을 가진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암 설계를 바탕으로 한 반도체 판매량만 따져도 2,500억 개가 넘어갈 정도거든요. 이 기업이 제공하는 암 아키텍처는 저전력, 고효율이 특징인데요. 이 때문에 오늘날 스마트폰의 99%는 암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반도체를 프로세서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애플, 삼성 할 것 없이 말이죠. 이외에도 다양한 모바일 기기, PC, 자동차, 데이터 센터 등 다양한 곳에서 암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반도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큰 기업인 만큼 암이 상장 계획을 공개했을 때부터 이미 이 IPO는 모든 시장 관계자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첫 거래일에는 주가가 무려 25%나 올랐을 정도로 투자 심리도 뜨거웠죠. 그런데 폭발적이었던 관심도 잠깐. 암의 주가는 곧 부진의 늪에 빠져버렸는데요. 상장 첫날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것은 물론 이후에도 주가는 횡보하며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하락세는 상장 이후 첫 실적 발표였던 11월 8일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암은 IPO 과정에서부터 스마트폰 시장을 이미 모두 장악했기 때문에 성장 여력이 적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이런 우려가 실적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회계원도 2024년 2분기 실적 발표 자리에서 이 암이 내놓은 분기 성과 자체는 준수했지만 가이던스는 다소 아쉬운 편이었습니다. 성장에 대한 부진한 전망에 이 기업의 주가는 같은 날 애프터마켓에서 7% 넘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암의 상장이 용두서미로 끝나나 싶었던 순간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며칠 후부터 이 기업의 주가는 상승세를 나타내기 시작하더니 불과 3개월 남짓한 시간 동안 50% 넘게 오르는 성과를 냈는데요. IPO 이후 암에 대한 관심을 끄고 살았다면 아니 언제 이렇게 올랐어? 하며 깜짝 놀랄 수준입니다. 암의 주가 상승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이로 인한 수혜를 입은 것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계속되는 AI 산업 발전 속 암이 활약할 여지가 크다는 기대감이 자리 잡았기 때문도 있습니다. 많이 올라온 암 주가, 과연 적정한 가치가 매겨진 것일까요? 앞으로는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현재 암의 주가가 합리적인지를 알기 위해선 주가 상승을 견인한 요인이 타당했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인베스팅닷컴이 계산한 암의 적정 주가는 46.93달러입니다. 현재가보다 무려 40% 가까이 낮은 가격이죠. 이 가격은 매출, 수익성 지표 등 당장의 실적 지표를 바탕으로 10가지 모델로 적정 주가를 계산한 뒤 평균을 낸 수치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당장의 성과만 놓고 보면 암의 주가는 과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참고로 방금 보여드린 내용은 인베스팅닷컴의 프로 요금제, 인베스팅 프로에서만 제공되는 자료인데요. 머니네버슬립과 인베스팅닷컴이 함께하는 프로 요금제 추가 할인 이벤트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지금의 실적을 놓고 암의 가치를 평가하면 현재의 주가가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에 형성되어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암 지분의 90% 이상을 소프트뱅크가 소유하고 있고 상장 이후 암 주식의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현재 주가가 기업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을 것이란 신뢰도도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암에게는 지금의 주가를 정당화할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는데요. 바로 미래 가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기술 기업에게 현재 가치 대비 높은 주가가 형성되는 일은 그다지 드물지 않은 일입니다. 기술 분야 자체가 혁신이 자주 나타나고 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만큼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죠. 즉 암도 지금 시점에서는 가격이 높아 보인다고 해도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해 실적을 많이 개선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충분히 정당화가 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암은 지금의 높은 주가에 부합할 정도의 미래 가치를 지닌 기업인 걸까요? 사실 약간은 애매합니다. 지금의 주가를 정당화하기 위해선 이 기업의 실적이 40%씩 개선되어야 하는데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암은 이미 한 분야를 완전히 독점해버린 성숙한 기업이거든요. 암의 매출은 크게 두 부문으로 나뉩니다. 라이선스 매출과 로열티 매출이에요. 전자는 설계에 대한 사용권을 기업들에게 판매하여 발생하는 매출이고요. 후자는 자사의 설계가 사용된 반도체가 하나 판매될 때마다 일정 비율로 저작권료를 지급받는 개념입니다. 어느 쪽이든 결국 암의 설계를 사용하는 반도체가 더 많아질수록 그리고 그 반도체가 더 잘 팔릴수록 암의 매출이 늘어난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암의 발목을 잡는 요소가 또 하나 등장합니다. 반복적으로 언급된 이 기업의 높은 모바일 시장 점유율이죠. 통상적으로 점유율이 높으면 좋은 거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암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 기업 점유율이 높다 못해 더 점유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거든요. 앞서 암의 모바일 시장 점유율이 99%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는 바꿔 말하면 더 이상 모바일 기기를 통한 폭발적인 매출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을 암도 잘 알고 있기에 이 기업은 꾸준히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왔습니다. 모바일 기기용 반도체에만 치중되어 있던 매출처를 소비자 가전, IoT, 차량용 반도체 등의 분야까지도 넓히면서 사업을 확장했죠. 그럼에도 여전히 암 매출에서 모바일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 제일 큰 매출을 내는 사업부가 성장 한계에 다다랐다는 뜻이죠. 그렇다고 독점적인 지위를 활용해 매출을 끌어올리고자 라이선스 비용이나 로열티를 확 올려버린다? 기껏 공들여 쌓은 기업들과의 신뢰와 점유율을 오히려 깎아먹는 역효과를 낼 겁니다. 규제 당국의 목표물이 되기에도 딱 좋고요. 결국 암은 자신의 주특기인 모바일 사업부를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 기업을 성장시켜야 하는데요. 이게 마치 엔비디아에게는 GPU 없이, 애플에게는 아이폰 없이 사업을 키워라 이렇게 하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쉽지 않다는 뜻이죠. 실제로 암의 가이던스만 봐도 상황이 녹록지 않음은 잘 나타납니다. 이 기업이 제시한 회계연도 2024년 3분기 매출 전망은 7억 2천만에서 8억 달러인데요. 이번 분기 기록한 8억 600만 달러와 비교해 역성장을 예측한 셈입니다. 사실 애초에 이번 분기 암이 시장 전망을 소폭이지만 상회하는 매출을 기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평소보다 유난히 잘 나온 라이선스 매출이 있습니다. 암은 지난 분기 동안 애플과 같은 업계 선두 기업들과 장기 계약을 새로 체결했는데요. 이런 몇몇 큰 손의 계약 덕분에 라이선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6%나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계약이 다음 분기에도 또 있으리라 기대하기는 어렵죠. 한 줄로 요약하자면 단기간 내에는 암으로부터 최근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급격한 매출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AI 모멘텀으로 개선되는 반도체 업황을 고려한다고 해도 말이죠. 결론적으로 암의 최근 주가 흐름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의 투자 매력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설계 자산을 활용한 사업 모델은 안정성이 뛰어난 편이고 암 아키텍처가 지니는 저전력이라는 특성은 앞으로도 반도체 업계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남을 테니 말이죠. 모바일 기기의 무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품은 단연 배터리입니다. 기기의 전력 효율을 높일 수 있다면 배터리 크기를 줄일 수 있고 배터리 크기가 줄어든다는 것은 모바일 기기 제조업체 입장에선 엄청난 메리트죠. 모든 전자기기가 와이어리스를 향해 가고 있는 트렌드를 고려하면 암은 앞으로도 꾸준히 사랑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기업이 만드는 IP는 몇 년 지나면 폐기되어 버리는 유형의 자산이 아닙니다. 실제로 암은 1990년대에 개발한 제품을 통해 아직까지도 로열티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누적적 수익 구조는 암의 성장에 더욱 안정성을 더해주는 요소죠. 당장은 몇 개월 사이 큰 주가 변동을 나타내는 암입니다만 이것이 기업의 펀더멘틀 때문이었다고 보기엔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지분을 소프트뱅크가 소유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아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앞으로는 나스닥의 중고 신입 암이 어떤 성과를 이뤄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